죄송합니다. 사망여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상민 샴푸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이상민 씨가 라디오스타에서 자신이 쓰고 있는 샴푸를 극찬하면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라갈 만큼 이슈가 됐던 샴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예인이 극찬한다고 해도 실시간 검색 1위까지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상민 샴푸가 실검 1위까지 올라가며 많은 분의 관심을 받게 된 배경에는 이상민 씨의 타고난 머리숱도 있지만 자신이 엄청 좋은 샴푸를 쓰고 있고 자신의 깔끔한 두피까지 강조하며 극찬을 했음에도 정작 샴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품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진정성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직접 구매해서 직접 써보고 그 제품을 극찬한다면 그 효과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광고주 기업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내돈내산인 척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상민 샴푸가 더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건 진정성이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이상민 씨가 제품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건 광고가 아니라는 것이고, 광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엄청 좋은 샴푸라고 말할 정도면 큰 신뢰가 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상민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실검 1위 캡처 이미지를 올리는 와중에도 그 샴푸가 어떤 샴푸인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이 그 샴푸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스타 방송 이후 약 3개월이 지나고 나자 그 이상민 샴푸가 뭔지 공개가 됐는데요. 그 샴푸의 정체를 밝힌 건 바로 이상민 씨 본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샵 이상민 샴푸, 샵 이겁니다 라는 태그를 달며 직접 공개를 한 건데요. 재밌는 건 그냥 제품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이상민 씨 본인이 그 샴푸의 광고 모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상민 씨가 공개한 샴푸는 어에즈라는 브랜드의 샴푸인데요. 이렇게 라디오스타에서 말한 샴푸가 어에즈 샴푸라고 직접 말도 하는 광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민 씨가 어에즈의 광고 모델이 된 건 자신이 직접 사용하던 샴푸 회사인 어에즈와 인연이 닿아서 자연스럽게 광고 모델까지 연결된 좋은 사례로 보였는데요. 평소 하겐다즈를 정말 좋아한다고 알려진 서장훈 씨가 최근 하겐다즈 광고 모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끝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저는 이상민 씨의 인스타그램에 이상한 댓글들이 달려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댓글들입니다. 프라멧이 아니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상민 씨가 공개한 샴푸는 어에즈라는 브랜드인데요. 몇몇 분이 이렇게 어에즈가 아닌 프라메시 샴푸가 아니었냐는 댓글을 남긴 겁니다. 프라메시는 1945년도에 창립된 이탈리아에서는 꽤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이 댓글들은 이 게시물뿐만 아니라 이상민 씨가 3개월 전에 올린 실검 1위 게시물에도 달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분들은 라디오스타에서 언급됐던 샴푸가 프라메시 제품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알고 보니 그 이유는 이상민 씨가 방송에서 샴푸에 대해 언급한 것이 라디오스타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민 씨는 과거에도 마리텔에 출연해서 이상민 씨가 직접 샴푸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민 씨는 이때에도 시청자에게 샴푸는 좋은 걸 쓰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샴푸만큼은 비싸고 좋은 걸 쓰고 있고 지금 보여주는 샴푸가 정말 좋은 샴푸라고 강조했었는데요. 이때 노출됐던 샴푸가 프라메시의 샴푸였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PPL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때 이상민 씨의 방송 컨셉은 진짜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컨텐츠이기도 했고 이상민 씨가 이렇게 자신이 쓰는 샴푸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샴푸를 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마리텔의 편집이 잘못됐거나 이상민 씨가 PPL을 하기 위해 시청자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마리텔 당시에는 이상민 씨가 진짜로 프라메시 샴푸를 쓰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스타에서 언급된 이상민 샴푸가 프라메시인 것 같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고 이상민 씨의 인스타그램에도 프라메시 샴푸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마리텔에서 나온 딱 한 신 때문에 이상민 씨가 진짜 프라메시 샴푸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찾아봤는데요. 이건 마리텔 방송 이후 몇 개월 뒤에 방송된 미운 우리 새끼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이상민 씨 뒤쪽에 프라메시 샴푸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리텔에서 보여줬던 분홍색 두피빗도 보이는데요. 이상민 씨는 마리텔에서도 두피빗을 이용해서 샴푸를 하고 씻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욕조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서로 몇 개월이 차이 나는 방송에서 이상민 씨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프라메시 샴푸와 두피빗은 진짜 이상민 씨가 사용하는 제품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어에즈 샴푸가 이상민 샴푸가 아니라는 거야? 예전에 프라메시를 썼든 어떤 샴푸를 썼든 이상민 씨가 직접 어에즈 샴푸가 이상민 샴푸라고 말했잖아.
그건 팩트 아니야? 네, 그건 팩트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어에즈라는 브랜드는 제가 1년 반 전에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에즈가 어떤 기업인지 비교적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에즈라는 기업은 2018년 5월 8일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브랜드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일은 5월 30일이고 식약처에 그 이상민 샴푸라고 알려진 샴푸를 보고한 건 7월 30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상한 건 이상민 씨가 출연한 라디오스타의 방영일이 5월 23일이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상민 씨는 제품이 공식적으로 판매되기도 전인 약 3개월 전에, 그것도 설립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기업의 제품을 극찬한 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상민 씨는 인스타그램에 실검 1위 캡처를 올리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었습니다. 새로 나오는 좋은 여러 샴푸를 연구 중이기는 한데 현재까지는 지금 쓰는 게 가장 좋아서,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씨의 이 글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이상민 씨가 라디오스타에서 말한 샴푸는 적어도 새로 나온 샴푸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어에즈는 기업 자체가 신생 기업인데다가 샴푸도 아예 처음 출시한 새로 나온 제품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상민 씨는 왜 어에즈 샴푸를 새로운 샴푸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그리고 아직 판매하지도 못하는 샴푸를 어떤 경로로 어떻게 구매하신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1년 반 전에 이미 이 어에즈 샴푸에 대해 다뤘었습니다. 바로 어에즈의 허위 과대 광고와 어에즈의 대표인 이미영 씨의 거짓말에 대한 영상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에즈의 대표인 이미영 씨는 엘쌤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0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인데요. 어에즈맨이라는 남성 전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전 영상에서 어에즈 샴푸의 광고가 허위 과대 광고라는 걸 보여드렸고, 어에즈 샴푸가 광고했던 특허, 기술은 모두 어에즈의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의 것이었다는 사실도 알려드렸습니다. 게다가 어에즈 샴푸의 메인 성분 또한 제조업체가 따로 운영하던 브랜드의 샴푸 성분과 같았다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어에즈 샴푸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샴푸에 컨셉 원료를 추가한 정도였고,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며 광고했던 브러쉬 또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에 로고만 인쇄한 거였다는 사실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성을 운운하는 모습에 화가 나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결국 어에즈는 실제로 식약처에게 허위 과대 광고에 의한 광고 정지 처분도 받았지만 이미영 씨는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허위 광고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허위 광고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에즈는 이렇게 퍼퓸 디렉터라는 외국인이 나와서 어에즈 샴푸의 향에 대해 극찬을 하는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외국인은 실제 퍼퓸 디렉터가 아니라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 연구원이 등장하는 광고는 유료 영상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영상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에즈는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허위 광고를 교묘하고 끊임없이 지속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에즈는 2019년도에만 14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1년 반 전에 어에즈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봤자 어에즈에는 발톱의 때만큼의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몇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해드리고, 몇 분이라도 좀 더 합리적인 구입을 하실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지금도 제 마음은 1년 반 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으로도 어에즈는, 그리고 엘쌤 이미영 씨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무시로 일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영상을 한두 번으로 끝내는 편이 아닙니다. 1년 반이 지나도 다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처럼 허위 광고를 했던 업체들이 최소한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잊히지 않게 또 꺼내고 또 꺼내는 일입니다. 사망여우였습니다.